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시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밑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60점은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1번에 보면은 박스 안에 자, 우리가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을 하죠. 기억의 공원은 공오죠. 그죠? 니은의 목장용지는 목입니다. 그죠? 목 틀렸어요. 하천은 천이죠. 그죠? 하가 틀렸어요. 그죠? 리을의 주차장은 차 오죠. 그죠? 오. 미음의 양어장은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목이 28개 중 24개는 첫째 글자, 흔히 말하는 두 문자고, 우리가 주차장, 우리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흔히 말하는 차장, 천원이죠. 그죠? 그것은 차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2번이죠. 2번. 2번에 보면은 지력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틀렸습니다. 그죠? 이때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우리가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하는데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4번이죠. 그래서 4번. 4번에 보면은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군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 지문이 틀렸죠. 그죠? 우리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지적소관청입니다. 그죠? 자, 4번으로 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자, 우리의 도면의 축척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니은의 2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에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보면은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자, 1번으로 갑니다. 일반 공정의 보건, 휴양 및 정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가진 토지소 국토의 경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공원이죠. 공원. 채용용지가 아니에요. 이번에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이죠. 운송. 송수관, 송정의 저장시설에 대한 광천지에서 재배한다.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반하는 곳은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4번에 보면은 해상, 이게 또 틀렸죠. 그죠? 육상이죠. 그죠? 해상은 바다죠. 바다에서 고기를 기르는 곳은 양어장이 아닙니다. 왜?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육상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죠? 5번에 보면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일어났죠. 그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죠. 국어. 우리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보면은 자, 여기서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자, 갈로 안에 보면은 지적 청량의 청량 기간을 5일로 하며
청량의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4, 4,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에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여기서 키는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필정, 등기 반려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즉 우리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걸 흔히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그러죠. 이걸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등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에 보면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자, 28회 때도 요 4번을 갖고 시험에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경계점 자배등록법을 갖춰드는 지역의 임야도 이게 틀렸죠. 지적도죠. 그죠? 즉 경계점 자배등록부에는 지적도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임야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저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임야도가 아니고 지적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2번에 보면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 청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과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지적기술자 징계 요구 일어났죠.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적에 관한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위원회를 두었고 이 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죠. 지방지적위원회의 업무는 한 개밖에 없죠. 그게 지적청량적부심사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는 5개죠. 그죠? 지적기술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자, 우리가 틀린 것은 이랬죠.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3번에 보면은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안쪽 이게 틀린 거예요. 바깥쪽 이래야 됩니다.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이렇게 내놨잖아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문제는 생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고의 설치 기준이 있죠. 이거는 이제 생소한 지문인데 출제를 했네요. 그죠?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1번에 가면은 자, 이렇게 놨죠.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답은 5번이죠. 5번. 기억의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은, 뒷글, 리을, 미음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에 축척 변경에 관한 시험 문제죠. 틀린 것은 이랬죠. 답은 2번이죠. 2번. 2번에 보면은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가 아니고 6개월이네. 6개월. 그래서 우리가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이죠. 1년 이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에 가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일어났죠. 1번에 자, 답은 3번이죠. 그래서 3번 기억으로 갑니다.
갑이 그 명의로 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의 등기 의무자라 하여 갑에게 직접 을로의 이런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요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보면은 갑, 을, 병 요래 나오죠.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했죠. 그죠? 그러면 갑의 자식인 피상속인이죠. 그죠? 이 피상속인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표현으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 5번으로 리을로 가볼까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가장 mö매한 을 앞으로 소유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물에 설정된 후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래 있다. 그래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역과 리을이 되고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4번으로 갑니다. 14번에 틀린 것은 이랬죠.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에 보면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그 글자 수를 나누어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여 이어 서명 날이 나며 삭제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끔 남겨둬야 하는 겁니다. 글자를 남겨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우리가 삭제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글자를 남겨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으로 가볼까요? 자, 틀린 것은 일어났죠.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에 보면은 갑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건물 합병 등기가 허용된다. 이게 틀렸죠. 그죠? 우리는 부동산의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당권이라는 말과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또 표현이 다르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그러나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저당권을 묻는 거예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답은 1번이죠. 1번. 1번의 기억을 보면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 일어났죠. 자, 여기서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 사유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만이 등기가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이니까 X가 되는 겁니다. 이 니은에 관공서의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 이게 틀렸죠. 그죠? 이때는 관공서죠. 그죠? 그러니까 촉탁으로 하여하는 겁니다. 신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리언은 각하 사유가 되는 겁니다. 디귿리언은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에 옳은 것은 이래놨죠. 답은 2번이죠. 2번. 1번에 보면은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리권의 등기를 한 경우 건축물 대량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리권의 뜻을 기록해야 된다. 여기서는 촉탁이 아니고 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촉탁이 아니고 직권입니다. X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에 가면은 대리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로 해당 구에 한 등기는 순위번호가 아니고 접수번호죠. 그죠? 해당 구라는 게 갑구, 을구고 갑구, 을구는 구가 다르죠. 이때는 순위번호가 아니고 접수번호죠. 그죠? 틀렸어요. 4번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리권 등기한 후 건물만의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취한 경우 그 설정 계약의 원인으로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죠? 우리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토지와 건물은 일체성을 이루기 때문에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만 소유권이전 안 되죠. 건물만 처분 제한에 등기 안 됩니다. 건물만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없어요. 그죠?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자, 5번도 똑같은 이치죠. 그죠? 토지의 소유권이 대리권인 경우 토지 등기율에 대리권의 뜻의 등기가 돼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 설정을 하여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에 말소 등기를 시행하는 말소에 관해 성낙서를 통해 등기상 이행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죠. 답은 2번이죠. 2번. 기억해 봅니다.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요게 주등기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은 1번에 지상권이 있어요. 1에 1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등기고 여기가 부기등기죠. 그죠? 이때 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로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이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해관계인입니다. 니은으로 가볼까요?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2번이 말소하면 1번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죠? 디귿에 순위 1번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이죠. 1번을 말소하면 2번은 좋아지죠.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말소는 그 토지의 지상권이죠. 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지상권은 좋아지죠.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5번에 소유권 보류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이래놨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1번이죠. 그죠? 그럼 1번입니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보존 등기가 말소가 되면 가압류도 자동으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가압류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에 틀린 것은 이라죠. 답은 4번이죠. 그죠? 사인 정렬을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우리가 사인 정렬은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데 그 제3자의 성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 흔히 말하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죠. 이게 권리의 변경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죠?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해가는 변경 등기가 권리의 변경이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21번을 볼까요? 담보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1번이죠. 그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보면은 건전한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이거는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죠. 임의적이죠. 임의적.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저당권 변열돼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등기 의무자,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가 아니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틀렸어요. 4번에 건전한권 설정의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거는 틀렸죠. 그죠? 이자라는 것은 저당권에 있는 것이지 건전한권에는 이자라는 게 없죠. 그래 우리가 변제기와 이자는 임의적 기재죠. 그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민법상의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수념해서 채권 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입니다.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5번이죠. 그죠? 자, 1번으로 갑니다. 하뷰 등기에는 하뷰 지분을 표시한다. 이게 틀렸죠. 그죠? 자, 공유가 있고 하뷰가 있었을 때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합니다. 하뷰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농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신청하는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그걸 분할하는 것은 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3번에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 소유권 벌어넘기를 신청 있다가 틀렸죠. 지분만에 소유권 벌어넘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갑구 순위번호에 2번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한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의 지분 4분의 3 중 일부 이전으로 기록한다. 지분을 이전하는 것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등기 목적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답은 5번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은 우리가 사원총회 결의서는 매도인이 제출하느냐 매수인이 제출하느냐, 즉 의무자가 제출하느냐 권리자가 제출하느냐, 의무자가 제출하죠. 그래서 22번에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23번에 옳은 것은 일어났죠.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1번에 보면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이 문구가 틀렸죠. 소유권 벌어넘기는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자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의 신청 있다가 틀렸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토지는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도 되죠. 그래서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렇게 합니다. 틀렸습니다. 3번에 등기간이 미등기 부동산의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청이나 압류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한다. 자, 이때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간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4번이죠. 그죠? 5번에 소유권 벌어넘기를 신청하는 신청인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문장은 틀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에는 답은 자, 여러분들 5번이죠. 그죠? 5번. 자, 그럼 1번으로 가볼까요? 외국인은 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하다 전산정보에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도 자연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또는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 얼마든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죠. 그죠? 있죠. 2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로 등기를 시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제공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죠? 우리가 법인하고 비법인은, 법인은 성명 주소, 비법인의 대표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됐죠. 그냥 제공을 해야 됩니다. 3번에 이행 판결한 등기는 성소한 등기를 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 자, 우리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죠.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이게 틀렸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단독,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4번까지 풀어봤어요. 그죠? 오늘 시험 문제는 비교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공시법 이제 우리가 30회도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또는 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포괄적인 공부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가 수험 문제 풀이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풀이는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